안녕하세요. 한국문화원연합회 차장 박성호입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이 법률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운영, 지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어요. 지방문화원의 설립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있으나 운영 형태는 민법의 사단법인과 같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 선임 등 지방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총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도 삭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지방문화원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정된 정관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이사나 그 외의 기구에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항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선거를 할 때는 선관위를 두고 권한을 위임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말하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이사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 사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은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고 문화원의 해산 결정 등 존립도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회는 지방문화원의 최고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문화원의 정관을 따르셔야 합니다만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고 명시되고 있고요.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의 소집 특례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제22조를 살펴보면 제1항 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총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안건을 정하고 언제 어디서 총회를 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 안건이 결정되면 회원들에게 개최 일시, 장소, 회의 안건들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편물을 보낸 날짜가 아니라 받은 날짜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서는 우편물을 보내면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병행해서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총회 소집에 대한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소집이 지연되어 안건이 기간 내에 처리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1. 회의 목적 사항 명시하여 통지. 2.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 3.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착하면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합니다. 총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필요합니다.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제18조에 따라 원장이 의장으로서 총회를 주재합니다.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제24조에 의하면 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체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상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구로 위임된 사항은 빼고요. 다만 아무리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사항을 결의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2조에 따라 총회에서는 소집 통제에 기재된 회의 안건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즉 회원 중 누군가가 총회 당일에 긴급 발의하겠다며 동의안을 낸다고 해도 해당 총회에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불참한 회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안건일 수도 있고요. 그들의 의사결정 권리를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회원들에게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정관 변경, 해산, 재산 처분, 임원 선임 등의 결정은
법인 운영의 기본이면서도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권한에 속하므로 설사 정관으로 이사회나 다른 기구에 그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셔도 허용되지 않아요.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시작할 수 있어요. 또 출석회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의결되고 표가 똑같이 나온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산 처분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출석도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제2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서면을 받은 인걸권도 참석회원의 의결권으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회원이 총회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불참회원 1명이 참석하는 회원 1명에게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임원을 선임할 때 위임장은 총회계의 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본인이 없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2장을 투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관이나 문화원 회원관리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회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제25조에 의하면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단 회원 본인의 임원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건은 참여할 수 있어요. 문화원에 따라 회원수가 많아 공간의 제약 등 총회 개최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문화원들도 있습니다. 대위원은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하고요. 회원의 30% 이내로 꼭 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임기는 보통 임원의 임기를 따르는데 총회 결의에 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위원회에서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기 때문에 대의원의 의결은 곧 총회 의결로 간주합니다. 임원 선출, 해산 및 정관의 변경,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체에 관한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로 회원총회가 어려운 문화원 중 일부에서는 이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예산 및 결산 등을 처리한 곳도 있었습니다. 현재 정관에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총회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도 이 규정을 준용하시어 서면 총회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총회도 일반 총회와 효력이 같기 때문에 절차상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만 다루셔야 합니다.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착 기준일은 서면 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지방문화원 표준정관 제21조 제6항에 따르면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같은 임원 선임은 서면 결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해당 문화원 정관에 서면 결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역시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먼저 이사회에서 총회에 상정한 안건을 작성하고 일반 총회가 아닌 서면 총회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면 결의 날짜를 언제로 할지도 정하셔야 합니다. 이 서면 결의일로부터 14일 전에는 회원들에게 서면 결의를 요청하는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관에는 전자기기를 활용한 의사결정 등의 규정은 없고 오직 우편과 방문을 통한 종이 서류로 서면 결의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의는 문화원 직인이 날인된 문서로 회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내용에는 왜 서면 결의서를 하는지, 안건은 무엇이고 왜 이 안건을 제안하는지, 언제까지 회신해야 하는지를 명기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또 각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등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끔 회신용 서면 결의서 양식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회원들은 작성 연, 월일 및 기명을 하시고 서명 또는 날일을 내서 정해진 날짜 내에 서면 결의서를 문화원에 보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정관은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나 특히 법인의 목적과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의 변경은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면결의서만 등기소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명 등은 허위로 작성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외부기관의 승인,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정관 변경과 같은 안건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받으시고, 그게 아닌 안건이라면 해당 회원이 작성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수준에서 서명 또는 날인된 문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면결의서도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회원에게 서면결의서를 보냈기 때문에 전체 회원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총회는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안건이라면 찬성의 의사표시를 한 회원이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가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신하지 않은 회원은 기권으로 처리가 되고, 기권은 찬성이 아니기에 결국 반대로 집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회원이 100명일 때 찬성이 40명, 반대가 30명, 미회신에 따른 기권이 30명일 때 찬성수가 반대보다 많기에 가결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회신된 기권표는 반대표로 집계가 되기에 결국 과반이 넘지 않아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는 정해진 기일 내에 회원들의 서면 결의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단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안건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국문화원연합에서 표준정관이 개정되거나 문화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나 회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해당 문화원장이 제안자로 정관 개정안이 만들어집니다. 정관 개정안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정관 개정 사유서, 정관 신구 대비표, 정관 개정안 전문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정관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을 결정합니다. 물론 정관 개정은 총회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 소집의 건도 같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총회 소집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합니다. 총회 당일에는 정관 개정 회원 정족수를 확인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참석자 현황을 조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총회를 열기 위한 정족수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면 되지만, 정관은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족수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참석 독려를 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는 위임장도 의결권에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의결됐다고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관할 시도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42조에 의거 지방문화원의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계에서는 정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필요 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 구청에 접수합니다. 그럼 도청으로 슉 갑니다. 필요 서류는 개정정관 주요 내용, 정관 신구 대비표, 현행정관 전문가, 그리고 개정정관 전문, 총회 회의록, 총회 회원 참석 등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관 개정일은 총회일이 아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이며 효력도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만약에 허가서에 날짜가 없을 때는 공문의 시행일을 개정일로 보시면 됩니다. 정관이 변경된 이후에는 후속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명칭, 사무소 주소,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 그리고 임원,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정관 변경의 허가권자인 시도에서 저희 연합회로 가끔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의 답변은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문체부나 저희 연합회에서도 표준정관이 개정되면 각 시도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 각 문화원에서는 가급적 표준정관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연초에 하지 못했던 총회를 진행하는 문화원들이 많은데요. 절차에 맞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